안녕하세요. 마포청소년 문화의 집 꿈글기자단 이연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꿈글기자단에서는 맏언니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오디오북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마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포 청소년 사이언스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이 읽어보면 좋을 과학도서를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읽어보고 리뷰하여 추천해주는 일명 과학도서 멘토링 오디오북을 기획하였고요.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FM에서 녹음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지역과 마을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한 오디오북인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해볼 책의 이름을 바로 그런데요, 생태계가 뭐예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님도 추천을 해주신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생태계를 알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주시고 예쁜 그림까지 더해져 초등학생 친구들이 읽기 좋겠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살아있는 생태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행복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인간은 무려 5,000종의 생물들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000여 종의 생물들은 우리 인간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먹이 그물을 그려보면 적어도 6,000여 종의 생물들이 서로 얽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생물들은 다시 물이나 공기 또는 다른 많은 물질들과 복잡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모두 모여 이룬 것이 바로 생태계죠. 하지만 생태계는 너무도 복잡하고 오묘해서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넓디 넓고 광활한 생태계, 지금부터 한번 직접 알아볼까요? 1장 서로 돕는 먹이 사슬은 우리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알려주는 파트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식물은 초식동물에게,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며 생태계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식물은 누구에게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고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그럼 풀은 무엇을 먹고 살죠? 풀은 해를 먹고 살아요. 만약 해가 없다면 토끼도 들깨도 또 사자도 굶어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풀은 눈도 코도 입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를 먹는 걸까요? 여기 당근의 부엌이 있습니다. 당근의 부엌은 엽록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식물의 잎을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날 수 있죠. 당근이 이 엽록체 부엌에서 햇빛을 가지고 요리를 해요. 햇빛 조금, 물 조금, 그리고 공기도 조금 넣어서요. 이렇게 식물들이 햇빛과 물과 공기로 요리를 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부르지요. 풀은 광합성을 통해 해를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로군요. 1장의 이야기를 통해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책의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2장 스스로 되살아나는 생태계에서는 만들어진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갯벌에 대한 이야기가 놀라웠어요. 갯벌은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이며 우리를 위해 굉장한 일들을 해주는 고마운 땅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갯벌을 파괴하려 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갯벌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갯벌은 달과 지구의 마법으로 생겨났거든요. 달은 하루에 2번 지구의 바다를 당겼다 놓았다 한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밀물과 썰물 때문에 오랫동안 바닷가에 모래와 진흙이 쌓여서 갯벌이 생겨났죠. 서해안의 넓고 아름다운 갯벌도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런데 요즘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갯벌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갯벌을 메워서 단단한 땅을 만들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비행장을 만들고 공장을 세운다나요? 말도 안 돼. 안 되고 말고요. 왜냐고요? 농장이나 비행장이나 공장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곳은 다른 데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갯벌은 자연의 작품이에요. 달의 도움을 통해 수백, 수천 년에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갯벌은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예요. 갈대, 부들, 줄, 갯는쟁이, 해옥나물, 퉁퉁마디, 칠면초, 도요새, 물대새, 조개, 갯지렁이 고등, 방개, 달랑개. 아이고 숨차. 이것들을 다 죽이고 거기다가 공장을 만든다고요? 갯벌을 망치면 생태계는 와르르 무너져요. 갯벌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오는 더러운 물을 걸러주고 홍수나 태풍의 피해에도 막아주는 소중한 우리의 영토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갯벌의 생물들은 묵묵하고 우직하게 해나갑니다.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아니었다면 바다는 옛날에 구정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동물과 식물들이 모두 서로서로 다른 것을 먹고 그 덕분에 자연도 저절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 갯벌을 망치고 공장을 짓는 것은 커다란 낭비예요. 갯벌과 갯벌의 생물들은 공장보다 훨씬 큰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뿐인가요? 갯벌에서만 나는 맛있는 조개와 꽃게, 새우와 해삼, 또 파래와 김은 어떡하고요? 맞아요. 갯벌의 역할은 정말 다양하죠. 우리에게 갯벌은 아주 유일하고 또 소중한 존재예요. 갯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검색창에 찾아보는 건 어때요? 드디어 3장,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어요에 도착했습니다. 1장과 2장의 다양하고 새로운 생태계 이야기들 잘 들으셨나요? 생태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마지막 이야기는 생태계에 대한 작은 오해를 풀어보려고 준비해봤어요. 누군가는 생태계를 먹고 먹히는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라고 표현하곤 해요. 하지만 생태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아가죠.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순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기 경쟁하고 속이는 것보다 훨씬 슬기로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생태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사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고도 당연한 방법을 맨 처음 익힌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생물들이었어요. 까마득히 먼 옛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생물들이 바닷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지요. 맨 처음에는 모두 제각각 따로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생물들 몇몇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서로 잡아먹는 대신 여럿이 모이고 뭉쳐서 서로 도우며 살게 된 것이었지요. 서로 도우며 살게 되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커지고 더 빨리 움직이고 힘도 훨씬 막강해졌어요. 이 생물들은 나중에 바다벌레 또 해파리로 진화했고 그 후로도 계속 변화해 갔어요. 서로 돕고 사는 일은 지금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조그만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조그만 세포들이 서로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걸어 다니고 숨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뱃속에 있는 세포와 심장에 있는 세포와 머리에 있는 세포와 발에 있는 세포가 서로서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로 죽고 말아요. 생물의 세계는 온통 살아남기 전쟁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돕고 사는 일이 훨씬 더 많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 할 일을 나눠 하고 친구들을 지켜주고 같이 새끼들을 키우고 먹이를 나눠 먹어요. 같은 친구나 식구끼리 도와주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종족끼리도 돕고 살곤 하죠.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을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개미들의 제국, 산호의 나라, 나무와 곰팡이, 꽃과 곤충, 수많은 동물들과 그 뱃속의 박테리아들, 바다의 무법자들과 조그만 청소부 물고기, 악어와 악어새는 모두 공생의 대가들이지요.
아, 이제 알겠어요. 생태계는 조화로운 하나의 하모니예요. 우리가 이 광활한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운걸요? 여러분들은 방금 생태계 이야기를 읽었고 아마도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막상 생태계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쉽지 않죠. 생태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나무와 풀, 동물과 수많은 미생물들, 그리고 흙과 공기와 물,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그런 자연 말이에요. 책 속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조그만 책 한 권에 모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또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라 생각해요. 미지의 미래가 벌써부터 설레이지 않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보아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생태계가 뭐예요? 라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이 읽고 싶은 이유와 함께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착순 10명에게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그런데요, 생태계가 뭐예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혁신교육지구사업 마포청소년 사이언스 팩토리 프로그램의 내 친구 오디오 이연이었습니다. 안녕!